어우, 굉장히 많네요. 꽉 차 있네요. 거의 꽉 차 있는데 그 시간에 뭐 컨설턴트들은 주로 어떤 분들? 저희들 국가에서 발급한 전문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들이십니다. 자기소개도 전문가에서 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 청년 일자리 센터도 좀 둘러보고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왔어요. 공부도 잘하고 또 상담도 잘하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취업을 구직자의 관점이 아니라 기업의 채용의 관점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이사님도 최고 경영자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퇴사하고 싶다, 농담 삼아 하시는 친구들도 있고요.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구나. 중간에 퇴사하고 싶어졌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네? 총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차 K토론나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무총리 비서실 인턴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10일 청년 문화인들과의 대화가 있었죠. 오늘은 청년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청년 중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혹은 취업을 하신 분들, 그리고 취업 컨설턴트 분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각자의 이야기 들어보며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총리님 모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계명대학교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소개는 조금 이따 한 분씩 듣도록 하고 제가 시작하는 말씀 아주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계명대학교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들렸다 왔습니다.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보니까 저도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직접 방문한 건 처음이었는데 컨설턴트들 계시고 학생들이 계시는데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 하니까 10시부터 4시까지라는데 거의 그 시간 동안 이렇게 꽉 차서 상담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도움도 받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마곡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하고 협력업체들이 함께 일자리를 이제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소개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갔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간 계기 중에는 얼마 전에 요새 저거 혹시 가끔 보시나요? TV에서 국무회의 생중계하는 거? 네, 뭐 매번은 못 보셔도 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던 이제 그런 구경이 하나 생겼잖아요. 국정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근데 아마 거기서도 논의를 앞으로 한번 하겠지만은 가장 어려운 주제 하나가 청년 세대 또 일자리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기업들에게 이거 일자리를 좀 늘리는 데는 그건 뭐 정부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기업들이 화답을 하면서 뭐 몇만 개의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또 어려운 주제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오늘 찾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대구시청을 들렸었는데 여기는 뭐 계명대 학생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지금 대구에 터전을 잡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닥치는 일자리라는 문제가 내 개인의 어떤 역량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또 연결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로 지금 일자리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지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의 일자리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희 일자리는 다만 딱 시한부입니다. 몇 년 동안 해서 잘하면 그냥 하고 못하면 잘리고 이제 이런 건데 이건 그런 일을 잘 하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여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시작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소개해서 말씀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세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적극적으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기소개를 시작해 볼 건데요. 정준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 플러스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대구의 LS 메카피온에 근무하고 있는 정준우라고 합니다. 헤어스타일 확 바뀌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진하고. 난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고 품질관리 직무에 지원을 원하는 조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교 2차전지 시스템과에 재학 중인 장형욱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취업에 유익한 얘기 많이 나누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일본어학과 재학 중인 일본어 교육 계열 쪽으로 취직하고 싶은 최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문화대학교 졸업생 김자비입니다. 저는 지금 항공업계를 취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민경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사무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보건고등학교 보건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지현입니다. 현재 11월부터 대구 파티마 병원에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컨설턴트 안민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갔던 일자리 플러스 센터 거기서 그러세요? 거기 가니까 컨설턴트들이 남자분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저 포함해서 남자가 2분이고요. 여자 컨설턴트들이 그러시구나.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토론을 총리님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총리님. 네. 저기 그 옆에도 젊어 보이는 분 소개를 안 하시네. 저분. 의외로 젊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김다른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팬이 생겼네. 저기로 봐. 자, 오늘 우리 청년정책조정실장님 같이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현재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이런 거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도움도 주고받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희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시간이 아마 1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4시 반부터 시작해 1시간 조금 못 되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각자 적당한 시간 동안에 아마 오늘 주제는 미리 좀 말씀을 들으셨을 거고 본인의 이야기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해 볼 대목이 있는 말씀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한 몇 분 정도씩 하면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3분 하자 그래도 한 5분씩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2, 4, 6, 7, 8, 9, 10.
한 4분 전후해서 말씀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다가 쭉 오다가 여참 막 건너뛸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제가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20대 인구들이 대구를 많이 떠나고 있다. 이러한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이를 후배분들이나 저희 친구분들을 통해 체감을 조금씩은 할 수 있었습니다. 연고지인 대구에 남아 있고 싶지만 대구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양질의 기업이 없어 타지로 떠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에 좀 대구 지역에서도 대기업이나 양질의 기업들이 조금 유입이 되어 청년들이 연고지에서 자기 도시를 지킬 수 있게 거기서 계속 살 수 있게 기회가 있다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나셨어요? 아주 요점 정리를 잘 해오셔가지고 원래 또 대구신가요? 네, 저도 원래 대구에서 쭉 돌아가서 말씀해야 되는데 그 말씀 주셨으니까 여기는 학교가 여도 사시는 것은 대구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다? 대구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아, 거의 다 대구 근처. 네. 자, 지금 우리 말씀은 결국은 일할 수 있는,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많이 유치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자, 우선 조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하죠. 예. 현재 기업에서는 AI로 면접을 보는 채용 이런 게 지금 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나 결과에 대한 불신이 조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AI 채용 도구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지원자에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러한 제도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I 채용의 공정성. 지금 어떤 분야의 취업을 생각하고 계세요? 품질 관리. 품질 관리. 몇 학년이죠? 저 졸업생이에요. 졸업생. 먼저 현 정부의 청년 미래 접근과 월세 지원 확대와 같은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기업 간 임금 격차 등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밈으로 소비되는 사회적 인식에 의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년들의 선입견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어떤 분야에? 저는 현재 한국폴리텍대학 2차전지 시스템 재학 중이고 재학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중소기업 기피가 있고 근데 사실 크게 봐서 뭐 대기업에 대한 선호가 더 큰 건 현실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도 있고 우리 실장님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을 좀 더 이렇게 그 문호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에 그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 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이제 지난 정부까지 있다가 24년에 종료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고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에 청년이 취직하면 이제 거기에다가 정부하고 기업이 그 청년들이 적금처럼 넣는 데에다가 돈을 얹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이제 2년 동안 이제 400만 원을 이제 돈을 내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 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건이 중소기업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일부 그 노동부 사업 중에는 이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면은 이번에 좀 더 이렇게 좀 더 혜택을 주는 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청년정책 국민주권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 발표에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어떤 거냐면 2년 동안 일을 하면 기업에게는 720만 원을 지원해주고 이제 청년에게 48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있어요. 기초지자체 226개 중에 89개. 그 중에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는 이제 그 뭐 우대 지역은 600만 원, 특별 지역은 720만 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 480인데 아주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고 그렇게 기업이 잘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720만 원까지로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을 우대하고 대부분이 이제 시골 지역이거든요. 도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이제 중소기업, 특히 이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게는 인센티브랄까요, 어드밴티지를 더 주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씀이기는 한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실 때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이제 지금 우리 실장님이 주신 거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할 때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 갖고 있는 좀 취약한 대목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 간극을 메워줄까 하는 데에 대한 정책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죠. 큰 틀에서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야말로 페이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조건을 간극을 채워주는 조금 더 좁혀주는 노력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중에는 그런 선입견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또 마지막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제 제가 그 마곡에 가서 그 중소기업들 일종의 박람회 같은 거죠. 쭉 둘러보면서 제가 느낀 거 하나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경제의 큰 어떤 볼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는 굉장히 커졌잖아요. 물론 세계적으로 뭐 글로벌 넘버 원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관련된 협력업체, 꼭 협력업체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업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한 중소기업들에서 일을 할 때 오히려 거기서 잘 성장한 인재를 대기업에서 오히려 빼가려고 막 하는 그런 경쟁 속에서 이렇게 쭉 그 인재를 잘 키워내는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본 기업만 해도 저 깜짝 놀랐는데 업력이 68년 이렇게 된 기업들을 봤어요. 60년, 40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우리가 잘 놓고 보면 대기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상당한 정도의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라고 해도 몇십 년 동안을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쭉 이 치열한 경쟁에서 몇십 년 동안 그 기업을 지켜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안정적인 그 운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켜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저는 대기업 못지않은 전망과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관심 갖고 찾아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얘기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네, 저는 현재 인터불고 호텔에서 취업 연계 교회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근무 중인 분들과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게 되었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 교육 관련 기업에서 일 경험을 해보고 싶었으나 관련 분야에 연계 기업이 많지 않아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청년들이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연계 기업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일본어학과라 그러셨던가요? 네, 맞습니다. 일본 관련 기업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본 관련 인터넷 기회가 없다. 일본어 교육 관련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어 교육 관련 기업 자체가 많지 않죠. 지금 일본어 수요가 전에보다 좀 줄어서 그런가요? 줄어서인 것도 있고 요새는 다 휴대폰으로도 학습 가능하고 그래서 기업이 막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참 어려운 얘기네요. 그거는 일본. 근데 확실히 보면 외국어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지금 말씀 주신 요새는 그 학습, 외국어 학습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막 챗GPT로 해버리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와 다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헤쳐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트렌드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저희 학교 다닐 때라든가 그 전후에는 일본어가 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 일본어가 좀 그렇게 막 인기 언어가 아니었던 시기가 쭉 왔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다양한 언어들이, 물론 영어는 있지만.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한일 관계의 접점도 좀 넓어지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무회의 전에도 한중일 FTA라든가 또는 뭐 CPTPP라든가 해서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포함한 그러한 경제의 접촉면이 넓어질 가능성이 좀 더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일본어 교육과 관련한 기업으로 바로 연결될 것인가,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본어와 관련한 것을 일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는 조금씩 다시 넓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지금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일본어 교육과 관련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했던, 이게 굉장히 좀 중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시대의 흐름의 트렌드와 뭐가 딱 맞아서 이게 확 늘어날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전에 알던 어떤 분들은 어떤 시기에 소련이 붕괴했을 때, 그 전에는 러시아 공부가 막 붐이 없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러시아어를 공부했던 분들이, 러시아어 또는 러시아와 관련된 학문을 공부했던 분들이 갑자기 어디 가서 박사를 해놓고 써먹을 데가 없었던 시기가 일시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트렌드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들을 변론으로 하고 지금 말씀에서는 우선 이 흐름은 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관련된 인터넷 기회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때그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리님, 제가 약간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이제 정부에서 요즘 이제 기업들이 워낙 경력직 채용 트렌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턴을 하지 않으면 이제 취직이 안 돼서 정부에서도 이제 일경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 중앙부처에서 한 1년에 5,000명, 공공기관에서 한 2만 명,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일경험이라고 해서 외교부 뭐 다른 부처 해가지고 한 18,000여 명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또 한 58,000명에서 총 한 10만 명의 이 해외 일경험 사업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어 교육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민간 그걸 하려면 뭐 대한상의가 주로 하지만 기업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 자체가 많지 않아서 아마 그런 기회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대신 이제 해외로 하는 거, 그러니까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일본도 그렇고 해외 인턴 것도 정부에서 챙기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어 교육과 꼭 직접 연결된 건 아니더라도 일본과 연결된 일본의 인터넷 기회는 해외 인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 일본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이게 소위 어떤 뭐 언어 학습 방법의 변화 때문에도 연계되는 게 있고, 일본어에 대한 수요도 연계되는 것도 있고, 그 두 개 때문에 일본어 기업이 당장 인력 채용을 하는 것이 당장 확 늘어나지는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어려울 때는 또 돌아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피해 가야지. 그때는 그럼 우선 그래도 일본과 관련되는, 일본어 잘해요?
교환학생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또 일본에 대한 정서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에서는 좀 그 윗세대들에 비해서 훨씬 좀 이렇게 완화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일본과 연계해서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은 다시 조금씩 늘어갈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가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려서 가고 뭐 그랬었잖아요. 이게 다 어떤 생각이냐면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를 여러 가지 좀 숙제는 있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것도 풀지만 특히 향후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늘리지 않을 생각이 있으니까 절대 그런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잊지 마시고 직진으로 안 될 때는 우회해가면서 이렇게 풀어서 같이 풀어갑시다. 예. 네, 저는 항공 서비스 전공자로서 항공 분야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 관심 가는 항공 취업 박람회를 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항공 취업 박람회가?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나 대중교통 비용도 조금 만만치 않게 제약이나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청년들이 아니면 저와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지방에도 더 다양한 취업 지원의 프로그램 참석의 기회를 더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항공 취업 박람회는 하나의 예일 것이고 그 외에 항공 취업 박람회 외에도 이런 취업 박람회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뭐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일 것 같긴 한데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집중을 넘어서서 지방에서는 아예 취업 박람회가 거의 없다. 지금 이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지방에서 특히 지방 청년들이 애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인턴도 그렇고 하려고 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일자리나 인턴이 많다 보니까 거기를 하고 싶어도 주거비가 또 따로 추가로 드는 거죠. 서울 청년은 집에서 다니면 되는데 대구 청년은 서울에 인턴 자리를 구해도 서울에 가서 숙식비가 또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주거까지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대구 한다고 해서 보니까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귀향 뭐 채널 프로그램이라고 그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구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대구에 이제 취업을 하면 거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숙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뭐 한 30명한테 이렇게 무료로 주더라고요. 그 주거비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청년 그거 지금은 이제 대구 거는 이제 대구 외부에서 오는 거지만 만약에 이거가 조금 더 사업이 커지면 이제 뭐 서울에 이제 지방 대구 청년이 서울에 갈 때도 뭐 이렇게 기숙사든 주거비를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집을 주진 않더라도 월세 같은 걸 좀 서포트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 청년들의 부수적인 비용이 지금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요. 그 관련된 부수적인 비용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우선 근데 처음에 직접 제기했던 취업 박람회 그 자체가 너무 없다 하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럼 우리가 현황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현황 조사를 해보고 취업 박람회라는 것은 통상 취업 박람회를 이렇게 조직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죠? 보통은 취업 박람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다, 의료다 하면 이제 뭐 의료기기 협회 그리고 뭐 각종 산업부 산하의 각종 기업들이 뭐 자동차 협회다, 무슨 협회다 이런 데서 보통 주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로 코엑스 같은 데서 많이 하고 부산은 백스코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 하려면 이제 주로 컨벤션 센터 같은 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에 이제 그런 시설들도 적고 또 청년들이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제 우리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인구는 거의 50%인데 청년은 수도권의 55%, 비수도권의 45%. 그러니까 청년들은 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고 대학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박람회 같은 것도 청년들이 많이 있고 한 이제 서울 쪽으로 자꾸 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 취업 박람회를 가본 적은 있어요? 서울에서 하는 걸? 일정이 주로 안 돼가지고 못 가셨구나. 네, 인천공항에서 주로 열리는데 주로 인천공항에서 열려요? 아니면 이제 코엑스나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제 인천공항까지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네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네요. 일자리 이전에 뭐 취업 박람회 같은 걸 좀 가봐야 아까 얘기한 인턴도 그렇고 취업 박람회는 일자리까지 가기 전에 일종의 징검다리일 수 있는데 그 자체에서도 기회가 제약된다 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생각을 저도 거기까지는 깊이 못 해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반영해서 실제로 취업 박람회가 각 부분 많을 텐데 지방에서 열리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최소한이라도 열릴 수 있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혹시 그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 혹시 말씀 주세요. 잠깐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냥. 네. 잠깐 난입을 허용하겠습니다. 대구노동청장 권병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일단 11월 5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 경북 지역 채용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약 300개 기업 정도 대구 경북 지역에 대기업 포함해서 우량 기업들이 이제 참여할 예정인데 좀 전에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항공업계가 실제로 참여한지 그건 알 수 없.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도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항공사들 본사로 둔 항공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아서 없으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항공업 분야가 아니라도 주로 이번에 행사가 추경에서 새로 만들어서 어제 행사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10월, 11월 이렇게 하는 행사고요. 어제 행사와 연계된 건가요? 맞습니다. 청년층 고용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번 추경으로 긴급히 마련해서 이번에 전국 10개 도시에서 하고 대구는 이제 11월 달에 합니다. 그때 오셔서 단지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 또 좋은 행사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 그러면은 지금 추경으로 하고 대구지방노동청은 거기에서 뭔가 역할을 해요? 저희 대구노동청이 준비를 하고 대구시, 경북도청, 대구은행 여기 지역에 있는 관계기들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신 김에 부탁을 하나 좀 드린다면은 어차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추경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 취지가 현재의 아주 어려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면은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관점에서 고객의 관점에서 막상 여기 지금 과가 무슨 과 나왔었죠? 항공 서비스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역에 관련 학과가 있으면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관련된 기업의 본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기업 사정이고 학생들이나 전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일본어 교육 그거는 딱 숫자가 제한돼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확인 안 해도 금방 보니 거의 다 알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런 각도에서 혹시 조금 더 보완할 때는 없는가, 더 추가로 참가할 수 있거나 추가로 참가를 요청할 때는 없는가, 그걸 좀 한번 연구해 보시죠. 예, 찾아보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이제 그러니까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긴 한데 찾아보고 또 최근 추세가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전체적으로 광역권으로
채용 행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이라는 게 대구로 한정되는 거 아니거든요. 포항이나 구미 한정되고 또 앞으로는 이제 부산, 경남 이쪽에 또 좋은 기업들이랑 또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채용 박람회 자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왕 난입하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여기 지금 그런 취업 박람회 기회 자체가 적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항공 이런 부분은 빠져 있다라는 얘기는 그건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기회 자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특별히 추경을 넣어서 한다고 했는데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예를 들어 그런 서울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취업 박람회가 1년에 한두 번은 뭘 한다 이런 게 딱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상 매년 가을에 10월, 11월 이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때 통상 한 번 한다. 예. 이번에는 원래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 예산 부족이 없어서 준비가 안 되었다가 추경으로 6월달에 준비를 해서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많이들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그건 하는 거니까 그거를 잘 보완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요. 이번에 저 얘기할 테니까 항공 쪽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 인천공항까지 가기도 어려운데 하면 좋겠어요. 예. 그 항공 관련한 것도 취직이 어렵죠. 빡빡하죠. 채용은 생각보다 좀 많기는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조금 주춤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채용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상 면접 도입이나 이러면서 이제 합격하기가 조금 오히려 더 빡빡하다. 네, 많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게 그런 측면이에요? 영상 면접 도입. 아까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죠? 영상 면접 도입 또 하나 AI 뭐라 그랬죠? AI로 면접 보는 게 늘어나니까 합격도 잘 안 될 뿐더러 이게 사람 대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감정 이런 게 조금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불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바꿔가는 이유도 있을 거고 또 강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양측면이 있겠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 갖는 어려움이 있군요. 이거는 실제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몰라서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 우리 요즘은 학업과 그 취업 사이에서 잠시 쉬어가거나 진로를 다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를 그 쉬었음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약간 사회나 유튜브 영상 매체를 보면 댓글들을 보면 이런 쉬었음 청년들을 약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이나 선배들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청년들이 다시 취업을 하고 싶어도 약간 더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약간 매체나 이런 데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해 보세요. 쉬고 있는 청년이 한 40만, 많을 때는 달마다 다르지만 50만 이렇게 되고 그 왜 쉬고 있느냐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중에 다 100% 다가 일자리 관련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더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서도 한 16%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70% 정도가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고 있는 청년이 이제 많이 늘고 흔히 말하는 고립 은둔 청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좀 언론에서 이제 급증하고 있으니까 묘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쉬고 있는 청년 플러스 이제 실업자가 한 20만, 쉬고 있는 청년 40만,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우리가 취업 준비생, 취업 준비 청년이 한 40만 이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이걸 20만, 40만, 40만 합쳐서 한 100만 명 정도를 또 청년 백수다 이렇게 좀 더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쉬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직업 취직이 잘 안 돼서 쉬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갭이어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너무 좀 언론에서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부정적으로만 묘사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저는 공감을 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쉬었음 청년이 조금 전에 숫자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일을 하는 데서 연결하느냐도 있지만은 그게 그냥 일하다가 쉬는 것도 있고 뭔가 이제 자기 개발과 충전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인식 개선을 하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얘기한 청년 백수 뭐 하는 이런 표현일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이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조금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잘해라 이렇게 백수들이 많으면 되겠냐라고 잘해라라고 압박을 하는 취지라고 생각할 수 본인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오히려 그 취지에 맞춰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건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적절한 방법을. 이건 언론이라든가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언어를 바꿔가잖아요.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현. 네. 파티마 병원이 어디 있더라? 나 지나가면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저쪽에 그쪽에. 그 무슨 수성구. 수성구인가요? 자, 마이크 잡고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먼저 저는 특성화고 학생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과 그리고 주변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대부분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학습 병행과 같은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취업을 선택했다고 해도 취업까지 이어지기까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많은 기업에서는 경력자를 우선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입들도 경력이 있어야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학교의 수업과 실습을 병행하며 경력을 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더 고졸 신입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경력 개발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졸 신입 채용을 확대하거나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나 됐죠? 아직 근무는 안 했네. 네, 아직 26년 3월부터네요. 네, 11월부터 현장 실습을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이미 취업해 있는 선배들 경우에 아까 말씀처럼 공부도 하면서 경력도 쌓고 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주 어렵게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를 어떻게 하든가요? 시간을 어떻게 쓰든가? 제가 본 경우에는 낮에는 일을 하면서 야간에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이제 야간을 하면서 하는 그 굉장히 힘들 텐데 근데 그렇게 하기는 한다 이거죠. 네,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자기의 체력적인 어려움, 시간의 어려움 말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다른 정책적인 지원을 받거나 혹시 그런 걸 들어봤어요? 정책적인 지원은 딱히 그런 거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계명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그래도 도움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지만 대학 재학생이나 대학 졸업생만은 아니고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하는 거죠. 예. 네. 뭐 직업계고뿐만 아니라 일반 계고도 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나오셔서 이제 취업을 했다가도 이게 아무래도 대학 졸업자보다 이 받는 연봉이나 소득이 적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으로 또 대학을 가고 학업을 또 추가적으로 하셔가지고 재취업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뭐 정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 고등학교 고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좀 말씀을 들은 거를 저희가 조금 유념해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정준우 또 포함해서 쭉 한 얘기들이 스스로 컨설팅을 좀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본인의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 주실 수 있는 거를 우리 다 상담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우선 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는 올해가 이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근무한 지 10년 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근무했을 때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직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꼭 필요한 정책들이 있는 반면에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이제 유사한 정책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름만 다르지 내용을 뜯어보면 대상자나 그 지원 내용이 거의 유사한 정책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구직자들이 나는 어떤 정책을 지원하고 신청하고 참여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로 좀 나왔던 예를 들어 청년 주거 정책,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조사해 본 정책만 17가지가 됩니다. 이거를 운영하는 정부 부처, 또 부처 안에서도 과나 산하 기관이 또 다 다르고 지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 그 방법이나 또 참여를 신청하는 사이트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거나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잘 진행되고 있던 정책이 갑자기 이름이나 내용이 조금 바뀌고 새로운 정책으로 발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그 구직 청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고 또 실제로 청년들은 그 서비스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잘 진행되고 있던 정책이 갑자기 일몰되어서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많은 좀 혼란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책을 조금 산재되어 있는 정책들을 좀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정책들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온통 청년이나 청년 정책 포털 같은 이제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사실 구직 청년들한테 인지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활용도도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정보나 상황들을 입력하면 이제 본인한테 맞는 정책들이 이제 추천이 되고 이제 신청까지 연계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의 고도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그 플랫폼을 고도화할 때 실제로 구직 청년이나 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컨설턴트들이 좀 참여를 해서 사용자 중심의 이제 그런 플랫폼이 고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그걸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10년 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내가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거의 10년간 여러 경험을 해보니 컨설팅을 상담을 해주는 입장에서 갑자기 내가 기업을 막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내 힘으로 막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상담을 해오는 학생들에게 내가 너에게 당장 네가 취직할 수 있는 기업을 하나 만들어줄 수는 없으나 실제로는 이런 것에 어떤 이야기를 팁이라고 할까 주고 한 것이 결과로 봤을 때 가장 도움이 되더라.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현실을 한 번에 막 다 바꿔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현실에서 이렇게 다양한 취업 노력을 하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일반론으로서 내가 해보니까 요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 하는 게 혹시 있으면 1, 2, 3 좀 요점 정리 좀 해봐 주세요. 우선적으로 이제 그 구직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찾아보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지정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라고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충분히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에게 인지도도 낮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기업이 좋다라고 설명을 해도 선뜻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소기업, 그 지역의 작지만 강한 기업들에 대한 뭐 인지도 제고라든지 홍보 활동들이 좀 있다면 이제 그 구직 청년들이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저 교훈 1, 2, 3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 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아까 그 얘기인데 저 인식 개선, 중소기업 인식 개선 얘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제가 어저께 실제로 그 중소협력 업체 또는 중소기업들 보니까 이렇게 업력이 기네, 이렇게 규모가 있네, 이렇게 단단하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망이 거의 독점 대기업 이상 쭉 갈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학생들은 그때에는 여러 가지를 보는 판단 기준이 충분히 숙성하지 않고 정보가 적기 때문에 대기업은 우리가 이름을 알아서 하는 거지만 여긴 중소기업인데 괜찮네 하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이 기업에 대한 서치를 하거나 할 때 그걸 무슨 뭐 정부가 다 요게 이런 건 어떤 기준으로 뭐 인정하거나 이런 거 갈 수는 없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뭐 강소기업이다 아니면은 등등 상당히 내실 있는 협력업체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돼서 서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학생들 입장에서 취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잘 정리돼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이제 그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그 선정을 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뭐 스타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등록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그 정도는 기본 검색하는 기본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 검색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안 들어가 있다.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일반 구직 청년들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좀 더 활용하고 신뢰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거를 신뢰하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많이 보는 구직 어떤 플랫폼 이런 것에 아까 말씀하신 뭐 일종의 강소기업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망라되어 있느냐? 네, 고용24라는 사이트에서 그 정부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다 망라되어 있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이제 구직 청년들은 고용24보다는 뭐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사기업 사이트를 조금 더 활용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단순히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 플랫폼에서는 플랫폼이 그것도 장점이 있지만은 사기업 그러나 충분히 눈높이에 맞고 내실 있기도 한 그런 기업들을 꼭 다 망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것들을 보완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그 첫 번째, 그건 저희도 좀 참고가 됐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채용 트렌드가 이제 경력직을 우선 채용하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컨설팅하는 주된 내용은 그 구직 청년들한테 눈높이를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최종 목표보다는 조금 좀 낮춰라. 조금 낮춘 다음에 기업에 들어가서 경력을 2년에서 3년 정도 쌓은 다음에 그 경력을 가지고 이제 이직을 하는 방법을 많이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또 저도 뭐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요즘 구직 청년들하고는 어느 정도 좀 나이 차이가 있어서 요즘 MZ들은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디에 이제 저희랑 해서 취업이 확정이 됐는데 갑자기 출근 전에 이제 부모님이 못 가게 한다. 그래서 뭐 취업을 취소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들께서 타지로 또 이동해서 취업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직 청년들의 청년 정책들이 구직 청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구직 청년들의 부모 세대에게도 조금 어필이 되고 홍보가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청년 정책이 이제 청년 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한 20여 년 청년 실업 대책위원회부터 이제 출발해서 하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었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폐지도 되고 하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중앙부처가 저희가 카운팅 해보기로는 339개 사업이 있고 광역지자체가 또 중앙정부와 달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한 900여 개가 있고 사실 기초지자체는 숫자가 너무 226개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는 다 파악은 못하지만 또 한 수백 개의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온라인 그 통합정보 청년정책 시스템에서 온통청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래 2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고용부에서 이 일자리 위주로만 하고 있었는데 온통청년은 이제 주거, 복지, 문화, 뭐 그다음에 취업, 창업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가서 검색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중앙부처도 다 나오고 지방 광역지자체 사업은 저희가 지금 등록을 시키고 있는데 한 60% 정도 등록이 되는데 올 연말까지는 거의 될 겁니다. 그래서 검색은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일일이 다 이렇게 신청해보고 뭐 내용을 다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가 그 내년에 예산을 따서 2차 그 고도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27년부터 이용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본인의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소득이라든가 살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나이 이런 거를 이제 넣으시면 그 조건에 맞는 이제 신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맞춤형으로 추천을 이제 해주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상담 같은 것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이렇게 고도화를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들은 너무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시기도 하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통폐합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구 이렇게 지방 쪽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이 특히 취직이 더 이제 중소기업이 괜찮은 중소기업이 있어도 막상 또 취직하려면 이게 첫 번째 취직 자리가 또 중요하니까 나중에 2, 3년 후에 나오면 또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자리를 못 갈까 봐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임금이 대기업의 한 68%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굳이 안 하는 이유가 한 90%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중소기업의 그런 어떤 임금 수준도 올려야 되고 또 요즘 저희 고용부에서도 이번에 발표했지만 괜찮은 일터 만들기. 그러니까 청년들이 굳이 월급 이런 임금 말고도 근무 환경 예를 들어서 뭐 갑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들 뭐 화장실, 카페, 식당, 구내식당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괜찮은 일터 만들기를 이게 또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중소기업을 좀 올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너무 이렇게 대기업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서 정말 괜찮은 기업들을 좀 찾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고 그 자발적 이직을 또 요즘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게 원래 구직급여라고 해서 비자별적 그 이직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자발적 이직도 한 번은 생애 최초 한 번은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주셨고요.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예정했던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말씀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쭉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이 얘기는 조금 끝나기 전에 한마디 더 좀 보태고 싶다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까 시작할 때 너무 짧게 얘기해가지고 혹시 더 하고 싶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거에 대한 총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네.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일 거리를 늘리는 것이 우선 중요하죠. 일 거리와 일 자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겠죠. 이것은 그야말로 기업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은 우선은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기성세대가 잘하고 기업이 잘하고 또 기업이 잘 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정부는 그렇게 하면서 경제가 좋아져야 될 것이고 그래야 기업들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에 관련한 책임감을 더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대기업들이 너무 이렇게 경력직뿐만 아니라 일자리 채용 자체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함께 발전하는 길이다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한 바도 있고 최근에 기업들이 그걸 화답한 바도 있고 그러한 노력도 계속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 주신 것은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에서의 근데 일자리 또 지역에서 양질의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소위 수도권 집중의 문제이고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 온 거죠.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해왔고 역대 정부가 다 그렇게 했지만 지역의 어떤 공공기관 이전도 해봤고 근데 역시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기업들을 내려보내서 하는 혁신도시의 실험도 해봤고 근데 역시 해보니 그것은 이 지방에 좋은 기업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새로 기업을 만들거나 또는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맞는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창출하거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냥 AI와 관련해서 AX 하는 이 지금 새로운 시도를 대구가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대구가 섬유 이런 제조업 이런 쪽으로 잘 나갔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쭉 가라앉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도 대구도 그러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자. 대구 경북 지역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도 할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당장 그것이 오늘 해결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이 지역 자체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원하는 기업,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는 그런 일로 가기 전에 징검다리의 문제가 또 얘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취업박람회도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 같고 인턴도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 같고 일단 당장 취업하기 전에 뭘 좀 경험을 쌓아봐야 되고 뭘 보고 뭘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오늘 말씀 들어서 도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정부가 해오고 있는 일이고 관련 정책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턴과 관련해서 기회가 없는 경우 특히나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대구 노동청장님 계셨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취업박람회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우리 대구 청장님이 저는 분명히 챙기실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AI 채용 영상 면접 이런 공정성 문제는 한번 이런 것과 관련된 걸 가지고 기업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아마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건 저도 딱 당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고 면접에 임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갖는 한편으로는 부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잘 반영하는가? 라는 의문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한번 이건 기업들과의 관계에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얘기가 빠졌네요. 그 징검다리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우리 10년간 상담을 해주신 입장에서 취업과 관련한 눈높이를 한편으로는 조금 더 낮출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낮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넓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찾는다고 찾지만 못 보고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은 꼭 취업, 구직 검색을 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는 학생들의 부족으로 넘기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한 사기업에서 만든 사이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부 관련한 그런 플랫폼을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고 덜 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가 가고 근데 또 거기서 놓치는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주목하지 못해온 실제로 의미 있는 중소기업들 또 의미 있는 강소기업들을 보다 잘 전달하고 소개할 수 있는 노력도 저희들이 해야 될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청장님,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것 중에 학생들이 보통 구직에 쓰는 사기업 관련한 무슨 이렇게 구직 검색하는 플랫폼 말에서 빠지는 그런 뭐 강소기업이라든가 등등등 그런 것이 좀 존재한다.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고용 24 정도 들어가면 고용 24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접속해서 구인 구직을 하는 고용 24에 강소기업을 검색하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뭐 다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민간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걱정이 뭐 어떤 게 많이 있냐면 구직자들이 청년 구직자들이 민간 사이트에 있는 조건들의 그 기업들이 실제 정확한지 최저임금은 주는지 임금 체불을 안 하고 또 산재는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에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기본적인 보수 위치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인데 그 민간 사이트하고 협업을 해서 이번에 청년 고용 대책에 그게 나왔습니다. 민간 사이트에서도 기본적인 노동법은 잘 지키고 있는지 산재는 없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민간 사이트와도 좀 협업을 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가급적 좀 많은 정보를 조금 더 가지고 풍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대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정부 때 없어졌던 이제 청년들 지원한 것 중에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게 청년 미래 적금으로 내년부터 네. 도입합니다. 50만 원씩 입금을 하면 정부가 무려 6%의 이자에 해당되는 3만 원, 중소기업은 12%에 해당되는 6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 있는데 아무튼 많은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하여간 다 이렇게 시간 바쁘신데 내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는 아까 처음 시작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특히 여러분들의 미래와 관련된 오늘과 내일에 관련된 일에 관련해서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청년 일자리 또 기업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들과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과 연관된 것들을 대신 제기하면서 개선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미 취업하신 분은 하신 대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에 맞는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타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공부도 잘 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꿈을 잘 펼쳐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 잘 이뤄 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다들 힘내십시다. 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K토론나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